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교시에는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일단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멤버 조인 만들 건데,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회원가입이니까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멤버 조인 명령어 쳤다? 그럼 뭐가 나왔죠? 뭐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일단 둘째 치고,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유사하게 진행을 하는데, 회원가입을 완료했다 그러면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누가 저장을 했죠?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했다. 어디에 저장이 돼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멤버에 대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죠. 그러면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줘야죠. 우리 명령문을 다 조건으로 걸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간단하게 순서를 좀 짚어보자면, 아티클 라이트 쳤다? 그럼 얘를 이 조건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리스트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건 이 조건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멤버 조인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뭐 순서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꼭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발전을 이어나가는 형태를 봤을 때 일단 간단하게 회원가입 로직을 구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단하게 회원가입 로직을 구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입력받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순서는 사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러고 다음에 진행을 할게, 데이터베이스에 멤버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순서가.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끔 우리가 코드를 만들 거지만, 지금 이 2, 3번의 단계에서는 아직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그냥 명령어 받아들일 수 있게 조건 만들었고, 그 조건 안에서 간단하게 입력받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명령어 입력받게 만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까지 일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모디파이 복사에다가 디테일로 바꿔놓고 디테일 명령어 치고 들어갔을 때 게시글 수정 기능 나왔죠. 그러면 명령어 잘 된 거죠. 지금 이것도 비슷하게 해도 돼요. 아티클 라이트 기능 자체가 비슷하니까 라이트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명령어만 바로 끼운 다음에 멤버 조인 쳤을 때 게시글 작성할 수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된다면 우리가 명령어 분기 잘 태운 거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테이블부터 만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기능에서 가장 핵심 로직은 이 부분이에요. 회원가입이 완료됐을 때 멤버 테이블 안에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해야만 영숙성을 가지고 그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랑 지금 JDBC 아티클 매니저랑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영숙성이에요. 기능이나 뭐 로직, 뭐 당연히 코드는 달라졌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의 영숙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능들 결국 다 똑같고요.
그 기능들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만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직만 살짝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한테 명령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똑같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는 로직을 구현 중이라서 자, 이거대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아티클 라이트 이 부분 그대로 또 복사를 할 거고요. 붙여넣기 할 겁니다. 대신에 여기가 이제 else로 엮여야겠죠. else if로. 그리고 위에 있는 애를 멤버 조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시물 작성 이거 회원가입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능들은 아직 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고 멤버 조인이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뜨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애가 나오겠죠. 아직 밑에 안 바꿨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죠. 멤버 조인 잘 나오네요. 이러면 일단 우리가 명령어 분기 태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명령어 분기 잘 탔구나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받을 게 제목이 아니니까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이거에 맞게 이름도 좀 바꿔주고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하나 또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변수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하나 입력을 받도록 하죠. 여기는 네임. 지금 회원가입을 할 때 원래 우리가 기존의 회원가입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입력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휴대폰 번호, 주소, 메일 여러가지 입력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 인증 이런 것도 할 건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정도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는 넣어 놓을게요. 주석을 걸어서 잠깐 멈춰 놓고 얘도 일단 빼놓죠. 그럼 이거 실행했을 때 우리가 멤버 조인 입력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 나타나고 로그인 아이디 입력밖에 나오겠죠. 그렇게 보여주라고 우리가 코드를 짰으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흘러가면서 보여줄 뿐이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멤버 테이블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2번까지 한 거예요. 입력 받게 명령어 분기 태울 수 있게 이것까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같은 경우 우리 쿼리 이걸로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이거 가져다가 여기 한번 덮어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볼까요? db 생성 삭제 생성 사용 그리고 얘는 아티클 테이블 생성 그리고 얘는 아티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까지만, 얘는 아티클 테이블 구조 확인, 얘는 아티클 테이블 조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쓸 그 쿼리 문이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였지 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쿼리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부가적인 설명인 거니까 이것까지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줄게요. 멤버 테이블 생성이라고 하면서 create
테이블 이름은 멤버로 할 거고. 자, 근데 보세요. 멤버로 했더니 얘 또 바뀌었죠. 그러면 이 멤버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테이블 이름으로 쓰고 싶은데 이대로 쓰면 안 되겠네요. 이럴 때 뭐 붙인다고요? 네, 이럴 땐 백틱을 붙여서 나는 이걸 이름으로만 쓸 거야 라고 하나 알려주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컬럼들 채워주면 되는데 저 이거 그냥 가져다 쓸게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 ID 인트 타입으로 할 거고 원사인드 그대로 둘 거고요. 낱널도 그대로 둘 거고 프라이머리 키 또한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ID 다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RG 데이트 마찬가지로 그냥 쓸 거고 업데이트 데이트도 그냥 쓸 겁니다. 자, 타이틀만 로그인 ID 라고 바꿔줄 거고 바디 부분을 로그인 패스워드 라고 바꿔줄 거예요. 타입도 바꿔줘야겠죠. 여기는 50 정도 넣어주고 얘도 텍스트가 아니라 가차에 50 정도 일단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네임 마찬가지로 시스템 키워드로 인식이 되니 백틱 하나 넣어주고요. 가차에 얘도 그냥 50 해놓고 자, 이렇게 커리문을 하나 짜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가볍게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요 데이터 타입과 크기를 지정을 하잖아요. 인트나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크기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가차 같은 경우는 크기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 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 글자 수다. 근데 한글은 하나가 1바이트가 아니니까 이게 50이라고 해서 50글자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히 그게 맞아요. 맞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가입한다고 해도 로그인 아이디가 보통 20자를 넘지는 않아요. 알파벳, 뭐 숫자 다 섞어서 썼을 때 20자 안 넘죠. 보통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이 딱히 없긴 한데 뭐 한 8글자 이상부터 해서 한 15글자 정도로 보통 기준을 잡아요. 뭐 메일 주소까지 포함되는 아이디다 라고 한다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로그인 아이디의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자, 길지 않은 데이터를 넣을 건데 여기를 그래도 이왕 컬럼 만드는 거 그냥 아예 크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러면 우리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크기에 대해서. 아예 크게 만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바차랑 텍스트의 차이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차인데 아이디 입력하는데 한 500 나왔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데이터 크기를 절대 넘지 않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모든 데이터는 이 데이터 크기가 아까울 정도로 남을 거예요. 모든 컬럼들이, 그죠?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데이터의 개수도 많지 않을 거고 테이블의 개수도 많지 않고요. 테이블끼리 꼬여있는 연관관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테이블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많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속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뭐 취업을 했다고 해도 당장 여러분들 신입의 입장에서 DB 설계부터 이렇게 까다롭게 데이터 타입을 막 선정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될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 예상된 길이에 맞게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에 영향이 없어요. 쓸데없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그만큼 이 데이터베이스는 가동될 때마다 용량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게 쌓이면. 그래서 이제 좀 작은 데이터가 들어갈 컬럼들은 좀 작게 세팅을 하는 건데, 지금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50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디 같은 경우는 뭐 한 20? 한 30? 그 정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를 할 거냐에 따라 길이를 보통 다르게 잡아요. 암호화도 이제 SH256 같은 걸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름이 뭐였더라? MSA인가? 뭐 그런 다른 암호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로 했을 때는 또 데이터의 길이가 달라져요. 암호화를 한 결과가. 그거에 따라서 보통 본인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하는 편인데, 우리는 아직 암호화까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넣어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비밀번호도 보통 글자 수 제한을 뭐 몇 글자 이상, 20글자 미만 해놓고 그 안에서 뭐 특수문자 써라, 뭐 숫자랑 알파벳 섞어 써라, 이런 거 조건 걸어놓죠.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암호화가 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일반적인 다른 컬럼에 비해 조금 길 수도 있다, 타입이 라고 하는 거고요. 이름 같은 경우도 사실 한글로만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한글 이름이 막 한 10글자 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으니까. 사실 이름이야 뭐 한 3, 4글자, 길어야 한 대여섯 글자 정도까지가 한국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제한을 걸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냥 조금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역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12까지 했을 때 길이가 부족해서 데이터가 안 들어간대요, 만약에. 근데 113을 했을 때 데이터가 문제없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13을 쓰는 게 당연히 최고의 효율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113을 쓰지 않고요, 120 혹은 150 혹은 200 이런 식으로 써요. 보통 딱 떨어지게 약간의 여유를 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의식해서 타이트하게 타입을 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용량들이 좀 먹지 않을 만큼 신경은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 한 1년, 2년 정도 일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뭐 빠른 분들은 그 전에 당연히 올 수도 있고요, 느린 분들은 그 뒤에 더 오래 지나야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사실 얘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테스트 데이터 이것도 그냥 이거 가져다 쓰죠. 이 멤버로 바꿔주고 백팅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REG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 그대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바디가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까지 이렇게 넣어줄 건데,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부분은 이제 콘캣 안 쓰고 그냥 문자열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테이블 만드는 쿼리 하나 작성을 했고요, 테스트 데이터 하나 넣는 쿼리 작성했고요. 여기서 아이디 우리가 인설트 직접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오토 인크리먼트 들어가 있으니까, 제약사항에, 그죠? 얘가 알아서 자동 넘버링 해줄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추가하죠. 자, 이렇게 쿼리문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실행해보고 문제없이 잘 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작성한 게 있으면 항상 코드에다가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 하려고 db.txt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저장해주고, 이제 실제로 테이블 만드는 거 실행 한번 시키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하나 넣어보고, 구조 확인 한번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도 한번 조회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마저 코드를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해볼 거예요. 내가 회원가입을 할 건데 아이디 입력을 안 했어요. 그냥 엔터를 친 거죠. 그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예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가지 못하고 물고 늘어져야 되니까 무한반복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받는 거랑 변수에 담는 거 위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우리 밑에서 사용을 하면 이 변수들 못 쓰잖아요. 요 안에서 만든 거라. 그래서 이거 밖으로 빼다 썼죠. 그거 좀 미리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그냥 같이 저것도 나중에 아이티클로 멤버로 옮겨주는 그렇죠. DTO. 멤버 DTO 있어야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갖고 있는 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돌려받는 대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불필요한 로직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DTO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시 객체화 시켜 묶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사실 DTO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포머 오브젝트 라고 하는 역할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받을 건데, 받은 거를 여기다 보관을 할 건데, 여기서 조건 봐줘야겠죠. 지금 걸러내려고 하는 조건이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받지 않았을 때 내가 입력한 값이 로그인 아이디에 저장이 될 건데, 그 로그인 아이디가 길이가 0이다. 그럼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디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컨티뉴, 이 컨티뉴를 만나면 이 왈문으로 올라가겠죠. 바깥에 있는 큰 왈문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원가입을 하려고 들어왔어? 근데 너 입력을 안 해? 그럼 너 이거 입력할 때까지 못해. 다른 거 못해. 지금 그렇게 막고 있는 거죠. 사실상 불합리하긴 해요. 내가 회원가입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을 했다, 아이디 입력을 해서 이걸 안 거쳤다, 이 조건문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떤 경우예요? 네, 입력했으니까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을 받으면 되죠. 여기서 나갈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 받을 수 있게. 그럼 일단 아이디 입력 안 하면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무한반복 안에 가둘 겁니다. 얘는 확인까지 같이 가둬 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니까. 자, 여기서 비밀번호 먼저 입력을 받았는데, 만약에 로그인 패스워드, 내가 지금 입력한 패스워드가 x가 0이라면 이때 비슷한 거 해줘야겠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해놓고 컨티뉴로 올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되지 않고 이 밑으로 잘 내려왔다. 그럼 입력을 한 경우니까 그냥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 받으면 되겠죠? 근데 얘도 입력을 안 했을 때 다시 입력 받게끔 가둬야 돼요. 그쵸? 그래서 while문 하나 더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올려줄게요. 얘도 일단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검증 하나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까지 잘 입력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비밀번호 입력을 했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은 한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름 받으러 넘어가면 얘네들 틀렸을 때도 넘어가겠네요. 둘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거 우리 해봤던 거, 만약에 네가 위에서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지금 밑에서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랑 같으면 넘어가면 되죠. 같으면 일치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막았다. 그러면 같지 않은 경우를 막아놓고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false면,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아는 문구 하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탈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아이디는 지금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while과는 별개니까 아이디 빼놓고 비밀번호 입력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내려와요. 내려와서 비밀번호 확인을 또 입력을 해요.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검사를 했더니 둘이 일치해요. 이거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왔는데 끝났죠?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일치를 했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 빠져나가는 거 만들었는데 일치를 했을 때에도 결국 이거 안 하니까 이 안에 while문 이만큼이 끝나버 여기로 올라가겠구나. 참, 여기로 올라가겠네요. 끝났는데 뭐 브레이크 안 만났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일치했을 때 좀 확실하게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입력을 받았고 이거 안 할 거고 내려와서 입력을 했는데 이거 안 할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브레이크를 만났다. 그럼 나갈 거고 얘 끝났으니까 여기로 왔는데 여기선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럼 다시 비밀번호 입력 받을 거고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일치를 했든 일치하지 않았든 어쨌든 뭔가 다시 입력을 받으러 올라가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니다, 여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는
비밀번호를 입력받기 전에, 아니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기 전에 여기서 불린 타입으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그냥 이런 이름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true라고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서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친구의 값을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while문 바깥에다가 만약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조건을 이렇게만 써주면 어떤 경우에요? 얘가 true면 이거 할 거고 얘가 false면 이거 안 하겠죠? 이렇게 막아줄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친구를 안 할 거고요. 입력을 안 한 경우에 당연히 여기서 걸러지고 컨티뉴 만나서 올라갈 거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검증하지 말고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변수 하나 만들어줬고 얘는 true를 원래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문으로 들어오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이거 입력을 했으니까 안 할 거고 내려왔어요. 일치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냐? 라고 물어본 게 맞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 조건 자체는 일치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치하지 않대요. 이 결과 true래요. 그러면 이거 보여주고 얘 false로 바꿔놓고 브레이크 만나서 나오겠네요. 이 브레이크가 탈출하는 반복문은 누구예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얘가 탈출하는 반복문은 2번이죠. 2번을 뚫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여기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if를 만나겠죠. 그럼 얘를 만났는데 얘가 false네요. 그쵸? false면 안 할 거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머물다가 얘는 다시 1번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받게 한 거예요. 그쵸?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일치하지 않고 탈출을 하면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자,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 안 할 거고요. 이거 true로 만들어 놓고 다시 들어와서 비밀번호 확인 입력을 받았고 이거 안 할 거고 내려와서 얘 해봤는데 얘가 결과가 false래요. 그러니까 일치를 한대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안 하니까 얘도 안 했고 여기잖아. 얘가 여기 있어야 맞겠네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 false로 바꿔놓고 브레이크. 그치, 이게 맞겠죠? 이게 맞네요. 얘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맞는 경우를 검증을 못하네. 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입력받고 안 할 거고 이거 true고 입력받고 안 할 거고 일치하냐 물어봤는데 일치한다. 그럼 이거 아예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브레이크 만나서 얘를 탈출하고 나와서 얘를 돌려봤더니 얘가 true네요. 그대로. 그래서 브레이크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탈출하는 반복문이 바깥에 있는 while문이니까 요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고 안 할 거고 true 만들어 놓고 입력하고 안 할 거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거 보여주고 false 바꿔놓고 내려와서 브레이크 만나서 어쨌든 탈출 해봤더니 얘한테 걸려요. 얘가 false니까 이거 안 하죠. 그럼 올라가서 비밀번호 입력 다시 받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다시 받는 거고 일치를 하면 그냥 아예 탈출하고 끝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로직이 구현된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왔다. 어떤 경우죠? 비밀번호 확인까지 해봤는데 입력도 다 했고 일치를 하는 상태. 그러면 이름 입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도 입력을 안 하면 뭐라고 할 거니까 while문 안에
받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 한번 봐줘야겠죠? 여기서 랭 의 랭스가 또 0이다 이러면 입력을 안 한 경우니까 이제도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그 다음 내용이 묶여 있을 거예요. 계속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까지 입력을 해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거라면 사실 얘네 다 넣어줘야겠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띄어쓰기 같은 것만 입력을 해도 어쨌든 길이는 0보다 크니까 넘어갈 거잖아요. 0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얘가 있어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띄어쓰기만 입력한 거는 다 막아주겠죠. 그리고 어차피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에는 공백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얘네 다 추가를 해주면 더 깔끔할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내려왔다. 코드가 이 모든 와일문 겹겹이 쌓여있는 이 와일문을 다 뚫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가입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뭐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필요한 존재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쿼리를 실제로 날려줄 거니까 이거 주석 풀어주고 얘네도 풀어주고 수정을 해줘야겠죠? 인서트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 여기에 백틱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set RDate now, update date now 그대로 쓸 거고 이 타이틀 부분 얘가 로그인 아이디 얘가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가 A 여기 각각의 자리에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nsert query 똑같이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보여줘야겠죠. 전 회원이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 회원이 생성되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땡땡 회원님 자리에는 네임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나면 사실 이 아이디 자체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안 받아도 돼요. 저 아이디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받았던 건데 여기서는 이름으로 보여줄 거야. 나 아이디 번호 필요 없어. 그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리턴은 되어 이 자리에 뭔가 남겠지만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으려고 안 받은 것 뿐이니까 사실 이거는 업데이트, 모디파이 기능과 딜리트 기능도 똑같은 거죠. 거기서도 affected rows라고 하는 몇 년에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넘어와요. 리턴을 해요. 근데 우리가 활용할 곳이 없으니 안 받을 뿐이에요. 그냥 얘도 똑같이 그런 상태인 거고. 자, 그럼 전반적인 로직을 구현을 다 해봤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멤버 조인 아이고. 자,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할게요. 잘 넘어갔어요. 테스트 비밀번호 입력을 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할 거예요. 이름도 입력을 할 거고 환영합니다까지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봤는데 잘 들어있네요. 그쵸?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을 다 했을 경우 데이터 잘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입력을 안 한 상태로 넘어가 보려고 해볼게요. 자, 입력 안 하고 엔터 쳤더니 물려있죠. 다음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 하려고 반복문 겹겹이 사용을 한 거예요. 또 입력을 합니다. 넘어갔죠. 비밀번호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요. 입력을 해요. 넘어가는데 얘도 입력을 안 하면 뭐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했는데 달라요. 아이고,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입력해라 했죠. 그럼 제대로 입력을 했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했기 때문에 다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일치를 한다. 이름으로 넘어갈 거고, 얘도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요. 입력을 하면 넘어갈 거고요.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얘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추가가 됐죠. 근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그렇죠. 아이디가 지금 중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막아야 되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저걸 막을 건데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그렇게만 하면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로 명령 쿼리문을 날렸는데 날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럼 SQL 에러 익셉션에 걸려가지고 우리 쪽에서 그냥 예외 던져주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막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혔다라는 사실을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지금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가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얘가 이 인설트가 되기 전에, 그죠? 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입력한 이 타이밍에 얘를 쓸 수 있나 못 쓰나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쵸? 원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영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스가 갖고 있던 데이터 안에 지금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있어? 라고 순회해보면서 까봤던 그 로직을 그냥 데이터베이스한테 시킬 뿐이에요. 그거를 쿼리문으로 짜서 알려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판단할 수 있도록. 쿼리문 실행해봤는데 결과 이렇더라.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어? 그럼 이거 못 써. 이런 결과가 왔어? 이건 쓸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해봤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modify, delete, detail 다 똑같은 거 해봤죠? 게시물이 있나 없나 우리 확인해봤어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 방식 쓰면 되는데, 유사한 방식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방식 써도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select로 int value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거 써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 다른 것도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이거 쓸 거예요. 이거 boolean value 이거 써서 할 건데, 이제 얘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